이번 시간부터 이제 3장 이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이제 각 그 파트 서류 작성 및 이제 제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교재 154 교재 154페이지. 네, 이제 개시 신청서 작성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본 제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뭐 서울해상법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외부해상위원이 선임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이제 원본 한 부에 이제 부본 한 부를 추가로 이제 제출하는 이제 법원이 있는데 서면 신청하는 경우에, 근데 다른 뭡니까 일단은 그냥 한 부 제출하는 걸로 하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저기 뭡니까 부본 뭐 외부해상위원이 선임됐다든지 그러면 외부해상위원 선임 간혹 이제 뭐 법원마다 다른데 뭐 부본 한 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이제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신청서 한 부 서면으로 신청할 때도 그냥 한 부 법원에 그냥 제출하시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개시 신청서에 이제 3번 첨부 서류 아까 여기 이제 보셨죠? 이제 법률상 요구되는 서류는 이제 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그다음에 이제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진술서, 그다음에 이제 변제 계획안까지 이제 그렇게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6가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하고 변제 계획안 작성 파트가 이제 좀 중요하고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첨부 서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뭔가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법에서 원래 기존의 기본 변제 기간을 5년으로 했다가 이제 3년으로 단축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면책받는 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5년, 그러니까 법원에서 뒤에 이제 저희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하고 이제 생계비 산정 파트에서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생계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녀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뭐 대학생인지 학생 여부에 불문하고 일단은 부양가족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 동안 변제 연체 없이 변제를 하는 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제계획, 왜냐면 개인회생도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총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는 게 목적인데, 이제 월 변제금액 납부를 못해서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이제 선진국 외국 사례에서처럼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인 기본적으로 줄여놓은 이유가 이제 면책 허가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게 주 원인인데,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저희가 접하다 보면 많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월 변제금액 이제 1, 2회, 2, 3회 정도 연체가 되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 바로 폐지 결정을 하지 않는데, 2, 3개월, 한 3개월 이상 넘어가고, 법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5, 6개월 기다려주는 법원도 있지만 3개월 이상 기본적으로 연체가 되면 채권자들이 폐지 요청을 합니다. 법원에. 그럼 실적으로 월 변제금액 그러면 폐지가 돼서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해버리면 그나마 직시항고로 다퉈볼 수가 있는데, 직시항고를 하면 법원이 받아주긴 하지만 직시항고 받아주는 요건이 그때까지 미납 지체액을 전액을 납부하고, 만약에 몇 개월이 연체됐다 그러면 그 미납 금액을 전체를 납부하고 납부했다는 이제 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제 직시항고를 하면 절차는 이루어지는데, 개인회생에서 정말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아서 월 변제금액이 한 15만원, 예를 들어 20만원 정도 되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의뢰인 중에도 월 변제금액이 300만원도 있습니다. 300만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채무도 적지 않습니다. 채무도 적지 않고, 그런데 이제 왜냐면 300만원 말 그대로 소득에서 생계비 빼고 남는 금액은 전부 가용소득으로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300만원 그 이상의 금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가 근데 실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변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월 변제금액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폐지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신청할 때 다른 무슨 뭐 제약 사유가 있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납금액 납부 못해서 폐지돼서 재신청하는 데에는 큰 장애 사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이 한번 폐지가 되는 사건들은 그 기록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되거나 기각이 된 사건에서 재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기존의 사건들 진행했던 이 목록들, 뭐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그러니까 변제계획안, 월 소득이 얼마고 그 당시에 가용소득이 얼마인데, 기존 사건하고 새로 진행하는 사건에 도표라든지 표로 뭐 다 정리해서, 그리고 기존 자료들도 법원에서 열람복사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신청에는 이제 제약 사유는 없지만 기존 변제율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타의 처음 신청하는 사건보다는 조금은 더 까다롭게 다루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기각 사유가 아닌 월 변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해서 폐지가 돼서 재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제약 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폐지되고 나서 재신청하는 거는 큰 장애 사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특히나 이제 36개월로 단축되면서 실무적으로는 더 까다로워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부분 법원이 그 기각되거나 폐지되고 나서 재신청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지명령부터 바로 내려주지가 않습니다. 금지명령 결정부터. 재신청, 기각되거나 폐지되거나 하고 나서 재신청 사건이나 아니면 과거에 채무자가 파산해서 면책을 받았던 이력이 있거나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았던 이력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다시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지명령 자체를 일단은 불허하는 게 현 실무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각이나 폐지된 사건 재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장애 사유는 없다고 그냥 정리해 놓으시고요. 예, 일단 이제 개인회생 아르바이트 2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의 성명, 그다음에 이제 주소, 송달을 위한 주소, 이제 채권의 발생 원인, 그다음에 채무 금액, 원금과 이자를 이제 나눠서 이제 채권 금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채무자가 개시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 중 작성이 가장 까다롭고 두 번째로 까다롭죠. 변제계획 변제계획안 작성이 오히려 더 처음에는 어렵죠. 그래서 까다로운 서류 중에 하나고, 변제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